여러분, 부산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알려주는 뭐랄까 바로미터라고 불리는 아파트가 있습니다. 네, 바로 해운대 자이인데요. 오늘 저희가 이 단지가 가진 진짜 가치 그리고 앞으로의 가능성은 어떨지 한번 깊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. 전문가들이 던지는 이 질문, 이게 바로 해운대 자이의 현재 위치를 가장 잘 보여주는 말이 아닐까 싶어요. 과연 다시 반등할 수 있을까? 정말 과거의 그 명성을 되찾고 다시 한번 부산 시장을 이끌 수 있을까요? 자, 그럼 오늘 어떤 순서로 살펴볼지 간단하게 짚어볼게요. 해운대 자이가 왜 중요한지부터 시작해서 입지,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1단지와 2단지 비교, 가격 흐름, 마지막으로 미래 가치까지 꼼꼼하게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. 좋습니다. 그럼 첫 번째 순서. 수많은 아파트 중에서 왜 하필 해운대 자이가 부산 시장의 바로미터라고 불리는지 그 이유부터 한번 알아보시죠. 보통 해운대 우동하면 으리으리한 마린시티의 주상복합들 많이 떠올리시잖아요. 근데 해운대 자이는 좀 다릅니다. 천재대 안팎의 대단지, 일반 아파트라는 점에서 딱 차별점이 생기는 거죠. 특히 이게 중요한데 우동 안에서 10년이 안 된 신축급 일반 아파트는요. 사실상 해운대 자이 2차가 유일하다고 봐도 무방해요. 바로 이 점이 이곳을 아주 특별하게 만드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. 자, 그렇다면 이 단지의 가치를 단단하게 받쳐주는 가장 강력한 무기, 바로 입지 환경을 샅샅이 뜯어보겠습니다. 해운대 자이의 입지는요, 그냥 한마디로 모든 게 연결된 허브 그 자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지하철 2호선이랑 동해선이 만나는 백스코역이 바로 코앞이고 걸어서 신세계, 롯데백화점까지 갈 수 있는 이른바 실세권이죠. 여기에 광안대교랑 장산터널 타면 부산 시내는 물론이고 울산까지도 그냥 쌩 하고 갈 수 있는 진짜 교통의 요지 중의 요지입니다. 근데 편리하기만 한 게 아니에요. 단지 바로 뒤로는 장산 등산로가 쫙 이어져 있고요. 옛날 동해남부선 철길이 지금은 아주 멋진 공원 산책로로 변했죠. 또 수영강변 따라서 자전거 타기도 너무 좋고요. 도시의 편리함과 자연의 여유로움,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누릴 수 있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. 자, 그런데 세상에 완벽한 입지라는 게 과연 존재할까요? 물론 장점만 있을 수는 없겠죠. 모든 것에는 빛과 그림자가 있는 법이니까요. 그렇다면 해운대 자이가 감수해야 할 단점들은 또 뭐가 있을까요? 네, 현실적인 단점들도 분명히 있습니다. 먼저 해운대 하면 떠오르는 고질적인 교통체증, 이건 피할 수가 없고요. 단지 바로 옆으로 동해선이 지나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소음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. 또 의외인데 이 정도 대단지 주변의 상권이 좀 약해요. 흔한 맥도날드 하나 없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니까요. 그리고 이건 지리적 특성인데 바다와 가까워서 내륙 지역보다는 습도가 좀 높다는 점도 감안하셔야 합니다. 자, 이제 아마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일 텐데요. 1단지랑 2단지, 도대체 뭐가 어떻게 다른 건지 본격적으로 비교 분석 들어가 보겠습니다. 보시면 두 단지는 특징이 아주 명확해요. 1단지는 2013년식, 백스코역이랑 큰 길가에 더 가깝죠. 그래서 편의성은 1단지가 좀 더 좋다고 볼 수 있고요. 반면에 2018년식인 2단지는 더 신축인데다가 산 쪽에 붙어 있어서 조망이나 햇빛이 정말 좋습니다. 그러니까 연식이냐, 편의성이냐, 아니면 조망이냐, 이 선호도에 따라서 선택이 딱 갈리는 거죠.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나옵니다. 바로 희소성이라는 키워드인데요. 이 해운대 호동에 있는 수많은 신축급 아파트들 중에서 24평형, 그러니까 59제곱미터 소형 평수를 가진 곳은 해운대 자이가 거의 유일무이합니다. 대부분이 중대형 평형 위주로만 지어졌거든요. 바로 이 압도적인 희소성, 이게 24평형에 대한 수요를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그 가치를 높여주는 핵심 비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세대별 특징도 좀 짚어볼게요. 1단지에는 2단지에는 없는 방 4개짜리 45평형이 있어요. 이건 대체가 안 되죠. 그리고 2단지에서는 알파룸이 있어서 거실을 아주 넓게 쓸 수 있고 조망이 확 트인 E타입이 인기가 정말 많습니다. 다만 공통적으로 알아두셔야 할 점은 드레스룸이 요즘 나오는 신축 아파트에 비해서는 좀 작게 나왔다는 거, 이건 참고하셔야 합니다. 자, 그럼 이런 특징들이 실제 시장에서는 돈으로, 즉 가격으로 어떻게 평가받고 있는지 한번 들여다봐야겠죠?
학군과 실거래가 동향을 통해서 그 가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. 해운대자이는 바로 옆에 해림초등학교를 끼고 있죠. 우리가 이걸 초품화라고 하잖아요. 근데 여긴 단순히 가깝기만 한 게 아니에요. 들어보면 적절한 교육열에 분위기도 안정적이라서 교사들 사이에서도 선호도가 꽤 높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자녀 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학부모님들한테는 정말 강력한 매력 포인트가 되는 거죠. 해운대 자이의 가격 그래프는요, 진짜 롤러코스터를 탔습니다. 2021년 시장이 가장 뜨거웠을 때 14억을 넘보던 가격이 2022년 말에 시장이 꽁꽁 얼어붙으면서 순식간에 8억 원대까지 뚝 떨어졌었죠.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 그 다음입니다. 바로 회복 속도예요. 불과 1년 남짓한 시간 만에 고층 매물은 다시 13억 원을 찍으면서 정말 V자 반등에 가까운 강력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. 이건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요. 실제 실거래가 기록을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. 자, 2단지 112타입을 한번 보세요. 22년 12월에 8억 6천만 원에 거래됐던 게 1년여 만인 26년 1월에 32층이 얼마에 계약됐죠? 네, 13억 원입니다. 하락장을 누구보다 빠르게 극복하고 거의 전고점까지 다가서는 이 강력한 힘, 데이터가 이걸 딱 증명해주고 있는 겁니다. 그리고 이 전문가의 한마디가 당시 시장 분위기를 정말 생생하게 보여줍니다. 제가 싸다고 했을 때가 진짜 완전 바닥이었다. 모두가 두려워서 움츠러들고 있을 때가 기회였던 거죠. 그 시기가 지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순식간에 1억, 2억씩 가격이 뛰어오른 겁니다. 바로 이 회복력, 이게 해운대자이의 진짜 가치를 증명하는 거죠. 자, 이제 마지막 순서입니다. 지금까지 저희가 살펴본 모든 정보를 종합해서 해운대자이가 왜 안전자선이라고 불리는지, 그리고 앞으로의 시장은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해운대자이가 안전자산으로 평가받는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. 첫째, 시장이 어려울 때 가격 방어력이 뛰어나요. 둘째, 시장이 살아날 땐 누구보다 먼저 그리고 가장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똑똑히 보여줬죠. 이 모든 게 가능한 이유는 결국 탄탄한 입지, 좋은 학군을 바탕으로 한 꾸준한 실수요가 늘 받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. 투자자뿐만 아니라 실제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다는 거죠. 힘들었던 하락의 골짜기를 지나서 다시 한번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낸 해운대자이. 과연 이 단지는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전고점을 넘어 부산 부동산 시장의 다음 상승장을 이끄는 진정한 리더가 될 수 있을까요? 부산 시장의 바로미터가 가리킬 다음 방향에 우리 모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.